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센서의 종류, 물리적 센서의 종류 여러 가지 이제 살펴봤는데, 좀 하나씩 살펴볼게요. 그쵸? 물리적 센서에는 뭐 동작 인식에 따라서 분류하고, 위치에 따라서 분류하고, 여러 가지, 그쵸? 그 다음에 환경 센서에 따라, 환경에 따라 분류했는데,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동작 인식에 따라서 센서가 있죠? 동작 인식에 따른 센서. 먼저 가속도 센서예요. 가속도. 시간당, 그쵸? 직선. 틀렸네. 직선 운동에 대한 속도의 변화를 측정하는 센서가 달려 있어요. 센서. 그 다음에 중력 센서가 있죠. 그죠? 그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미치는지 중력. 그죠? 우리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구가 끌어들이는 힘이잖아요. 우리가 돌을 위로 던지면 밑으로 떨어지잖아. 그 뉴턴의 만유인력에 만들어진 거예요. 중력. 중력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지 탐지하는 센서죠. 그쵸? 가속도 센서의 정보를 소프트웨어로 가공해서 출력하는 가속도를 산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속도 센서는 물리적 센서죠. 피지컬 센서인데 중력 센서는 뭐예요? 로지컬 센서죠. 그쵸? 가속도를 가지고 그쵸?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처리해서 만들어지는 그 산출된 결과 이거는 그쵸? 논리적 센서죠. 로지컬 센서요. 선형 가속도 센서, 가속도 센서가 제공하는 값 중에서 중력 값을 빼면은 이게 중력을 빼면은 어디로 가는지 선형 이렇게 쭉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힘을 빼면은 방향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아시겠어요? 그렇죠? 선형 가속도 센서요. 그렇죠? 자이로스코프 센서는 한 축 또는 여러 축의 회전 움직임이 그 어디로 움직이는지 움직이는 방향, 각도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것이 자이로스코프 센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회전 벡터 센서요. 각 축의 조합으로 디바이스의 방향을 측정하는 거죠. 우리 스마트폰의 방향 측정하는 거 있잖아. 스마트폰이 이렇게 들고 있는지, 이렇게 들고 있는지,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 그렇죠? 회전 벡터 센서가 있고요. 그치? 예, 그다음에 위치 센서가 있죠. 위치 센서. 위치. 그렇죠? 위치 센서 여러분들 정하는 건 GPS가 있죠. 제너럴 포지션을 해서 GPS 센서가 있죠. 위성에 있는 보내는 신호를 수신해서 사용자 현재 위치를 계산하는 것 같다. 우리는 GPS 센서가 우리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GPS 모듈이 여러분들 우리 스마트폰이나 뭐 여러 가지 GPS 모듈이 다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GPS가 있고요. 그치? 예. GPS 센서가 있고,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그래서 GPS. 우리가 이제 내비게이션 하려면 이제 GPS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글로벌 포지션 시스템, 그래서 GPS가 있고. 그 다음에 지자기 센서가 있는 거죠. 지자기요. 자기, 그 자장, 그치? 자석을 이용해서 절대적인 방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며, 그죠? 내비게이션에 내장된 지도에 의해서 정확한 방향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지자기 센서가 있다. 그 다음에 방향 센서가 있죠. 방향 센서. 어쪽 방향으로 지금 그죠? 속도가 가는지 X, Y, Z 축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이렇게 X, Y, Z 축을 만들어 놓고 그죠?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X값, Y값, Z값을 보면 방향 각도를 알 수 있겠죠? 회전각을 측정하는 센서로 가속도 센서와 지자기 센서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소프트웨어 센서죠. 이것도 우리가 로지컬 센서죠. 로지컬 센서요. 그 다음에 근접 센서, 얼마큼 디바이스에서 측정 대상까지 얼마큼 가까워지는지 근접 센서가 있는 거죠. 그죠? 센서 디바이스의 측정 대상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거죠.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범퍼에 센서가 달려 있거든요. 자동차에 뒤에 이렇게 검게 센서가 달려 있죠. 그래서 자동차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후진을 하다 보면 그 벽하고 얼마큼 가까워지면 삑삑삑삑 소리가 울려요. 근접 센서가 있어서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거 자동차와 물체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해서 만들어진 센서들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 근접 센서다. 그렇죠?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 그러면 이런 센서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서 뭐 거리들 측정하거나 뭐 이렇게 간격을
차량의 간격이나 아니면 사물의 간격을 뭐 조정하거나 이런 센서들이 그쵸? 실시간으로 계속 작동을 하면서 차가 운행이 되겠지. 아시겠어요? 네, 그런 거. 그 다음에 환경 센서가 있겠죠. 환경 센서요. 주변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 센서 있잖아. 우리 그 사무실이나 이런 데에도 온도 센서 있잖아.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화재가 발생했으니까 스프링클러가 달려 있어서 그냥 물이 확 뿌려져서 불을 끄게끔 하는 그런 온도 센서들이 많이 달려 있죠. 그죠? 스마트 주변에 온도를 측정해서 섭씨 온도로 변하는 거고요. 온도 센서는 자체적으로 어떤 사물에 자체적으로 달려있는 거잖아요. 디바이스 온도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센서로 디바이스,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에 CPU가 있잖아. CPU가 이게 전자적인 원리를 수행하기 때문에 열을 발생해요. 열이 발생하면 CPU에 열이 발생하면 그 전자적인 열이 발생하면 전자의 그 이동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속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따라서 빨리 CPU가 일정 온도 이상으로 못 올라가도록 그걸 자꾸 식혀줘야 돼요. 컴퓨터 식혀주잖아요. 뒤에 팬이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발령량을 측정해서 외목적으로 사용한다. 조도 센서가 있죠. 그렇죠? 디바이스 주변의 밝기, 빛의 밝기요. 룩스 단위로 하죠. 룩스 단위. 아시겠어요? 룩스 단위로 측정을 한다. 그러니까 날씨가 어두우면 실내에 불을 켜라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사물 지능 통신을 통해서 자동으로 불을 켜고 끄고 그런 것들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룩스. 우리 자동차에도 차에도 조도 센서가 달려 있어 가지고요. 그렇죠? 이렇게 켜 놓으면 밤이 되면은 자동으로 라이트가 켜지고, 그렇죠? 낮이 되면 라이트가 꺼지고 뭐 이렇게 자동으로 하는 조도 센서가 달려 있죠.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기압 센서가 있죠. 대기압을 헥토파스칼 단위로 또는 미리바 단위로 측정해서 보내주는 걸 갖다 우리 그 환경 센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 습도 센서가 있어요. 상대 습도 센서. 공기 중에 분포되어 있는 수분의 양 또는 비율을 백분율로 측정해주는 습도 센서가 있어요. 습도, 그쵸? 이런 것들, 뭐, 주변 온도 센서라든가, 그치? 온도 센서, 조도 센서, 기압 센서, 상대 습도 센서, 이런 걸 갖다 우리는 엔바이러먼트 센서, 환경 센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그래서 이런 센서들이 쭉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 RFID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RFID. 우리 사물 인터넷에서 그 사물들을 지능화 시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물들이 어떤 데이터를 발생시키고, 발생된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해서 결과를, 그 행위를 결정하고 뭐 이런 것들을 사물을 지능화 시켜야 되는데, 이 사물을 지능화 시키는 것이 RFID라고 하는 거가 있어요. 요건 센서와 어떤 장치들로 구성되는 하나의 집합체예요. 그걸 갖다 RFID. 그래서 대부분의 이걸 갖다 RFID를 갖다가 무선 센서라고 그러는 거죠. 무선 센서. 여러분들 그 RFID는 여러분들 교통카드에도 RFID가 달려 있고요. 우리 스마트폰에도 RFID가 되어 있죠. RFID요. 교통카드, 우리 신용카드에도 RFID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동차를 타려면, 그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려면 여러분들 그 버스카드, T모니 카드를 가지고 그 단말기가 있잖아요. 단말기를 갖다 대면 삑! 그리고 결제가 되잖아요. 그쵸? 그게 그 안에 보면, 그쵸? 칩이 달려있고, 거기에 어떤 장치가 있어요. 안테나가 달려있고, 뭐 여러 가지. 그치? 예, 그래서 우리가 칩과 안테나, 이걸 포함한 것을 갖다 우리 RFID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무선 주파수 식별이라고 해서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의 약자로서 Frequency Identification의 RFID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약자로 각종 사물에 RFID를 부착해요. 사물에 관련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변경된 정보를 갱신하고, 그쵸? 태그에 내장된 IC칩을 이용하여 컴퓨터와 무선으로 통신할 수 있는 통신 체계. 그러니까 통신 체계를 갖다 우리는 RFID다 그래요. RFID. 아시겠어요? 이 RFID는 오래됐어요. 그
제2차 세계대전에 우리 제일 문제점이 뭘까요? 이 전쟁을 하게 되면 이제 비행기들이 이렇게 뜨잖아. 그죠? 비행기들이 이제 출격을 하게 되고 기지를 들어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우리 아군의 비행기인지 적군의 비행기인지, 그치? 그걸 판단할 수 없잖아. 적군의 비행기가 우리 기지를 공격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아군이 어떤 임무를 마치고 비행기가 우리 기지로, 그쵸? 활주로로 들어오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1940년도 이런 쪽에 보시면, 세계 제2차 대전에 뭐 독일군이나 이런 쪽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독일군 있는 영화 보셨어요? 이 비행기가 이렇게 출격을 했다가 다시 기지로 돌아오면 비행기가 이렇게 날개꼬리를 이렇게 몇 번 떨어요. 그쵸? 날개꼬리가 몇 번 떠느냐에 따라서 그 날개꼬리가 이렇게 몇 번 떠느냐에 따라서 이게 아군 비행기인지 적군 비행기인지 하기 위해서 그 암호가 있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착륙하기 전에 위에서 몇 번 이렇게 기체를 흔들어요. 그 흔든 횟수 중에서 저거는 그치 우리 독일군 비행기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뭐 공격을 할 건지 유도를 할 건지 착륙 유도를 할 건지 이렇게 결정을 했겠죠. 마찬가지로 1935년도에 그쵸? 최초로 레이더를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물리학자인데요. 그 영국에 이 사람이 그쵸? 비행기에다가 그 레이더를 발명하면서 이런 그 칩을 가지고 그쵸? 칩을 가지고 브로드캐스팅 신호를 보내게 했어요. 그 RFID 신호를 가지고. 그래서 이 신호를 가지고 우리 아군 비행기인지 적군 비행기인지 그거를 또 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뭐 이런 것들 RFID는 뭐 도난 방지 이런 것들 쓸 수 있는 거고,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건 RFID는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RFID 센서 시스템은 식별 정보를 저장하는 태그가 있고요. 여기 태그요. 태그. 우리 지하철 타려면 이게 저거가 있죠? 요 태그가 아니고 요거요. 우리 티머니 카드요. 태그가 있죠? RFID 태그.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리더기가 있는 거죠. 이 태그를 리더하는 리더기가 있고, 그 센서 네트워크. 그 리더로 하면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예요. 데이터가 이렇게 전해지는 센서 네트워크 있고요. 그걸 저장해서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호스트 컴퓨터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RFID 태그, 우리 신용카드나 우리 티머니 카드에 보시면 그 RFID 여기 요 센서 칩이 있겠죠. IC 칩이라고 그러는 IC 칩에 이 센서가 달려 있겠죠. 그 주변에 이거 IC 칩이 있고 주변에 이렇게 안테나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카드 뜯어보면 이렇게 구리선 같은 것이 이렇게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안테나니까 여기다 대지 않고 여기다 대더라도 삑 그러잖아요. 요 안테나에 의해서 신호가 여기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요 RFID 태그 요거를 갖다 우리 RFID라 그래요. RFID. 여기 그 센서와 물론 이 RFID에 CPU도 달려 있고 여러 가지 달려 있는 것도 있어요. 처리하는 것도 있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카드에는 CPU가 달려 있겠죠. 여러분들 교통카드를 해서 충전을 하잖아. 그러면 10,000원 이렇게 충전하잖아. 한 번 되면 삑 그러면 그 10,000원에서 그죠? 교통 요금만큼 빼서 다시 우리 카드에 저장해야 될 거 아니야. CPU도 달려 있고 거기 저장하는 롬도 달려 있고요. 그죠? 여러 가지 달려 있어요. 저장 장치도 달려 있고 여기 뭐 CPU도 있어요. CPU도 있고요. 그렇죠? 여기 롬도 달려 있죠. 그 롬도 달려 있어요. EPROM이라고 하는 것도 달려 있고요. 여기 다 달려 있어요. 이 하나의 장치 시스템이야. 하나의 컴퓨터라고 보는 거야. 이게 컴퓨터라고 보는 거죠. 요 IC 칩에서 그런 일들이 다 하는 종합적인 칩이야, 이게. 아시겠어요? 롬도 있고 CPU 하는 요 집적 회로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놈이 그것을 가지고 이거 안테나까지 결합된 것을 우리는 RFID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는 배터리가 없죠. 우리 티머니 할 때는 배터리가 없죠. 배터리 여기다가 충전하지 않죠. 그 신용카드나 티머니 카드는 충전하지 않죠. 이 자체적으로 에너지는 없어요. 그러면 이 에너지를 발생하는 건 여기 보시면 여기도 안테나가 있는데 이 안테나에 의해서 얘가 근접을 하게 되면은 RFID 리더기인데 RFID 리더기에서 에너지를 발생해. 에너지를 발생하면 얘가 여기 에너지를 받아갖고 그저 삑 하면서 데이터를 발생을 해서 여기 데이터가 여기로 전송이 되겠죠. 그럼 삑 그래서 여기 있는 CPU가 작동을 해서 에너지를 받아갖고 에너지를 잠시 받아서
전기를 받아서 얘가 처리된 결과가 까지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데이터는 여기 쌓여서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집으로, 그죠? 교통요금 얼마 나와라 이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우리 리더기와 요 리더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항상 판독 및 해독 기능을 하는 그죠? 무선 송수신기, 그치? 수동형 태그인 경우인 태그 IC 칩 동작에 필요한 에너지도 공급해요. 전기. 그 다음 RFTA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품, 상품, 동물, 인간, 여러분들 고유 정보를 저장하는 거, 동물, 애완견 있는데도 우리 뭐 칩 심잖아요. 안테나와 IC 칩으로 구성되어 응용 분야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그렇죠. RFID 호스트 있겠죠. 일반 컴퓨터예요. RFID 제어하는 것도 있고요. 네트워크도 있겠죠. RFID를 분류하면 전력에 따른 분류가 있고요. 칩 유무에 따라서 분류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읽기 전용 RFID가 있고요. 읽고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교통카드는 읽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읽고 쓸 수 있는 거야. 우리 은행에서 하는 그 IC 신용카드 있잖아요. 그거는 읽을 수만 있는 거죠. 우리 신용 정보만 들어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 실제 계좌는 어디에 있는 거냐? 은행에 들어가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T머니 교통카드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여기 읽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왜? 데이터가 주고 그 데이터만큼 여기다가 변경해야 되잖아. 10,000원. 그래서 내가 교통카드에는 1,200원 빼면은, 그렇죠? 8,800원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또 기록해 놔야 될 거 아니야. 읽고 쓸 수 있는 거죠. 주파수에 따라서 울트라 하이 프리퀀시가 있고, 하이 프리퀀시, 로우 프리퀀시가 있고요. 그렇죠? 이거를 응용한 것이 NFC라고 하는 게 있어요. RFID라고 하는, 그렇죠? 정보통신 체계를, 이건 칩 아니에요. 한 것이 바로 니어필드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그렇죠? 우리 그 NFC가 이거 응용한 거죠. 그래서 우리 조금 RFID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사물 인터넷에서 RFID는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볼게요. RFID,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RFID는 이제 저주파수 RFID예요. 그쵸? 예. 로우 프리퀀시 RFID가 있고요. 이 영역은, 이거는 통상적으로 30 내지 50kHz의 대역을, 여러분들 이 처리하는 헤르츠가 있잖아? 나타내지만 125 내지 134Hz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야. 우리 신용카드, 티머니 카드에는 주로 가축 관리, 그 가축들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귀에다가, 여러분들 소 같은 거 있는 가축 보면은 귀에다 뭐 태그 달고 있잖아요. 그 RFID 달고 있는 거예요. 또는 자동차 도난 방지, 출입 관리, 자산 관리 등 분야에서 사용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마트 같은 데 가 보면은 그 옷 같은데, 그 신발 같은데 그 태그 달려 있잖아. 그 RFID 달리는 거죠. 그 액체가 있거나 정기적인 잡음이 있는 것도, 혹은 금속체에 태그가 부착된 경우는 노 프리퀀시 태그가 주로 이용되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도 이용이 되죠. 빠르게 태그를 읽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접근하다. 좀 느려요. 대부분, 그쵸, 로우 프리퀀시 시스템은 태그 내부에 내장된 배터리가 없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단말로부터 전기를 받아서 처리하는 거지. 리더기의 에너지를 동작하며 가격이 싸고 통신거리가 짧은 게 특징이다. 그쵸? 거의 이제 터치를 거의 해야지 되는 거죠. 그쵸? 통신거리가 몇 센티미터로, 그쵸? 되는 거지. 아시겠어요? 예, 이는 RFID. 대부분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 RFID는 로우 프리퀀시 RFID죠. 근데 고주파수 RFID가 있어요. 하이 프리퀀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쵸? 10 내지 15MHz 영역의 고주파 영역에 해당되며, RFID 기반의 스마트 카드가 이용되는 13.6MHz가 가장 많이 쓰는 거고요. 하이 프리퀀시 시스템의 가격은 비싸지 않느냐? 그쵸? 로우 프리퀀시 시스템보다는 비싸다는 거죠. 로우 프리퀀시 시스템보다 긴 통신거리, 그러니까 딱 단말기에 안 돼도 돼요. 멀리 떨어져도 되거든요. 요즘 많이 쓰는 것이 하이 프리퀀시 RFID도 많이 써요. 빠른 통신 속도를 제공한다. 이는 출입국 관리, 여러분들 출입국 관리할 때 그냥 멀리 있어도 이렇게 삑 할 수 있거든요. 아시겠어요? 관리나 스마트 카드에 많이 쓰죠. 여러분들 카드, 우리 신용카드에도 이게 RFID가 달려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거 반면 고주파수 울트라 하이 프리퀀시가 있거든요. 이거는 400 내지 1000 메가헤르츠 주역의 그죠? 주파수 대역이에요. 2.4, 2.5 기가헤르츠의 초단파 영역이 울트라 하이 프리퀀시 영역에 해당되는 거고요. 하이 프리퀀시 영역은 로 프리퀀시나 하이 프리퀀시 시스템에 비해 훨씬 비싸겠죠. 그렇죠. 울트라 하이 프리퀀시는 인식거리와 인식 속도 그리고 동시에 여러 태그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씩 읽는데 가장 좋은 균형 감각을 제공하기 때문에 제품 단위 추적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울트라 하이 프리퀀시 시스템은 다른 시스템과 달리 리더와 태그 사이에 그죠? 가시선이 확보돼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직접 이렇게 신호가 날라야 되니까 보여야 되는 거고 울트라 하이 프리퀀시 시스템 인식거리가 매우 길어 철도 차량 추적이나 하이패스 통행료 징수 등과 같은 분야에 이용되고 초음파 대역은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등과 같은 시스템에 이용. 와이파이에 보내주는 신호도 울트라 하이 프리퀀시를 쓰는 거고 와이파이도 블루투스도 울트라 하이 프리퀀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초고주파 이거는 이 RFID에 전기가 항상 충전되어야 돼. 전기. 여러분들 고속도로로 가면 하이패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하이패스에서 그 차에 있는 단말기를 달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차에 단말기를 달아요. 그리고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는 RFID 고주파수로 쏴요. 빛을 쏴요. 신호를 쏴. 그럼 차에 있는 그 단말기가 그 신호를 받아서 처리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길어야 되는 거죠. 내가 자동 차량에 있는 그 하이패스 카드를 거기다 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빠른 속도로 가더라도 고속도로 하이패스에서 RFID 빈을 쏴가지고 나 차량에 있는 단말기가 그 빈을 받고서 처리하겠죠. 그러니까 내 차량에 있는 하이패스 단말기는 항상 충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카드에 충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충전되어 있어서 그 단말기 자체 내에 CPU가 달려 있어갖고 항상 가격이 변동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속도로 하이패스의 통행료 진수할 때 울트라 프리퀀시, 그 하이 프리퀀시라고 하는 UHF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어폰 끼면서 이렇게 옛날에는 그 보면은 왜 줄이 달려 있는 이어폰을 끼고서 이렇게 음악 같은 거 이렇게 들었잖아요. 요즘 그렇게 하는 사람 없지. 거기다 이게 귀에다가 그 아이팟이나 이런 것들 끼고서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그쵸 음악이나 이런 것들 듣잖아요. 줄이 없는 거. 그런 건 뭐야? 내 스마트폰과 그 아이팟이나 이런 거를 블루투스로 연결해. 블루투스라는 건 두 개의 장치가 동시에 연결이 안 돼요. 두 개의 장치만 연결해. 그거 갖다 뭐라 그래요? 페어링 한다 그랬죠. 페어링을 통해서 하는 거죠. 이 블루투스도 울트라 하이 프리퀀시 UHF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 스마트폰과 내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음악을 들을 수 있죠. 그게 얼마큼 되나? 15m, 20m, 어떤 건 50m까지 떨어져도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들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또 와이파이 같은 데도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로우 프리퀀시는 많이 갖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고주파수 이렇게 해서 많이 있다. 그러니까 비행기 같은 경우는 울트라 하이 프리퀀시 있는 것들을 달고 다니겠죠. 아시겠어요? 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RFID는 중요한 거니까 이제 장점, 단점 한번 볼까요? RFID는 무선 접속 방식으로 무선이잖아요, 우리. 그렇죠? 직접 접촉이나 기준선이 불필요하다.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변경, 추가 비용 및 빠른 읽기 라이트 속도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칩으로 돼 있으니까 칩의 속도는 빠르잖아요, 리드 라이트가. 냉온, 습기, 먼지, 열 이런 쪽에서도 강하니까 뭐 화재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감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습기가 많은 데서도 되고 뭐 안 되는 거 없잖아, 그렇지? 뭐 먼지가 많은 데도 되잖아, 그렇지? 이런 거
열악한 판독 환경에서 판독이 가능하다. 이동 중에도 인식이 가능하다 그랬죠. 우리 그 하이패스 생각해 보세요. 차가 고속으로 달리더라도 그 RFID에서 나 차량에 있는 단말기로, 그쵸? 단말기로 하이패스 결제가 되잖아요. 이 시에, 그쵸? 다량의 판독도 가능한 거죠. 시스템 능률 및 생산성을 개선한다. 수익성 증대 및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다. 여러 가지 RFID를 이용해서 고객 서비스라든가, 그치? 품질 서비스라든가, 재고 관리,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수익성도 증대될 수 있잖아요. RFID 재고 관리 이런 거 해서 우리 어떤 물품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얼마큼 재고가 됐는지 이런 것들, 그죠? 그 재고 관리 하잖아. 물품에 이런 RFID 칩을 다 싸니까, 그죠? 좀 저렴하니까, 그쵸? 그거 반해서 기존의 바코드에 비해서 우리 RFID도 있고 바코드도 있지만 QR코드도 있죠. QR코드도 있죠. 그래서 높은 비용이다. 다양한 RFID 방식에 따른 비표전화로 인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요즘은 뭐 이런 것들 옛날 말이니까. RFID 비접촉성은 긴 거리 10cm 이내로 인한 보안이 취약하다. 긴 거리 아시겠어요? 우리 여러분 NFC는 10cm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안 돼요. 요즘 그 코로나나 여러 가지 코로나19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렇게 터치하고 있는 것도 좀 꺼려하잖아요. 차 타고 그럴 때. 그러면 NFC를 켜놓고서 여러분들 거기다 카드 등록해 놓으면, 그쵸? 자동 멀리서도 이렇게 끽 해서 자동 결제할 수 있죠. 자, RFID 태그 식별 방법 보시면 충돌 방비 프로토콜이 수행되고,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계세요. 개개인이 누군지 개별화 프로토콜이 있고요. 자신의 속한 영역에 존재하는 태그를 통신하여 자신의 태그를 인식하는 것이 있고, 그쵸? 알로하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어요. 중앙에 전송을 제어하는 장비 없이 모든 장비가 같은 가격으로 프레임을 전송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 하이프리퀀시 태그의 충돌 방지를 쓰는 것. 알로하 프로토콜이 있대요. 하이프리퀀시나 울트라 하이프리퀀시의 충돌 신호의 충돌 방지를 위해서 알로하 프로토콜을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있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RFID라는 게 있다. 자, 그래서 잠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